이화여대 파이널 합격 전략을 위한 우리들이 만나는 이 시간, 이 강좌, 딱 그 시간 중에서 선택 기하만을 위한 우리 보충 영상 두 번째 지금 시작합니다. 근데 시작하기 전에 또 우리 한번 얘기는 해봐야 될 이슈가 터졌죠. 자, 선생님, 12월 지금 일자가 이제 8일에서 9일로 넘어가고 있는 이 일자인데, 우리 12월 8일에 연내 논술고사가 있었죠. 자, 올해 선생님 목소리가 점점 마탱이 가지, 진짜. 여러분들을 위해 이 목소리, 자, 이 성대를 바쳐서라도 여러분들의 합격을 위해서라면, 자, 뻘소리 그만하고. 자, 연대 시험이 있었는데 올해 입시에 굉장히 큰 화두였잖아. 우리 첫 번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자, 연대, 성대, 이대가 이렇게 우리 올해 모든 논술고사에서 모든 타 대학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논술고사에서 선택 기하를 빼고 나머지 영역에서 내겠다. 수능의 그 기조에 조금 발 맞춰서 내겠다라고 했는데 연대, 성대, 이대가 좀 너무 고지식하게 이 교과과정 전체에서 그냥 내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를 선언을 해버렸지. 교과과정 전체에서 낼 거야! 이렇게 선언을 해버렸어. 선생님 진짜 목소리가 너무 마탱이 같네. 얘들아, 자, 우리 공부에 대한, 우리 합격에 대한 열정으로 극복한다는 마음으로, 자, 조금만 이해해 주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고지식하게 이 전 범위에서 낸다라고 주장을 했어. 그러면, 내야지. 아니, 1년 동안 수능 공부하시면서요, 논술 공부도 마찬가지지만, 1년 동안 수능 공부 메인으로 했으니까, 이제 선택기 안 했단 말이야. 근데 이제 수능이 끝나고 나서 정말 며칠 안 됐지만, 그 시험만을 위해서, 그 논술고사만을 위해서 2차 곡선, 벡터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시험장에 딱 들어갔어. 근데 연대 논술고사에서 전혀 안 나왔네? 전혀 안 나왔네? 2차 곡선 벡터 전혀 안 나왔네. 자, 선생님 솔직하게 말하면은 좀 많이 속상하고요. 이거는 학생들을 오히려 막 이렇게 좀 제일 우롱하는 처사가 아닌가. 차라리 뭐 아예 안 낸다라고 선언을 하든가. 저는 좀 많이 속상하기도 하고요. 우리 친구들이 애쓰시는 모습을 정말로 바로 이 곁에서 정말 같이 호흡하면서 이렇게 보고 그리고 시험장에 보내는 입장에서 좀 많이 속상하기도 하고 그러네. 사실은 이번 주 일요일에 있을 이대 논술고사에서도 선생님은 혹시 좀 비슷한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는 않을까 그런 예측을 해 봅니다. 하지만 자, 아무 생각하지 말자. 자, 모든 생각, 고민, 후회, 번민, 뭐, 이런 평가들은 그 일까지 내가 최선을 다해서 우직하게 후회 없이 내 모든 것을 쏟아 부었을 때, 그럴 때 그 결과에 상관없이 그 끝 마지막 지점에서 정말로 좀 후회 없다라는 느낌? 그런 것들을 가져가는 게 그런 텀, 텀, 기간이 그런 하나의 사이클이 이어질 때 그게 쌓아가는 거더라. 그래야 나중에 되돌이켜 보면 뭔가 돼 있더라. 자, 선생님 꼰대 소리 그만할게요, 선생님. 자, 그냥 아무 생각하지 말고 공부합시다. 근데 최소한의 것들만 하자. 최소한 이것만큼은 꼭 하자라는 것들을 제가 짚어드릴 테니까요. 자, 그것만 하시고 그 이외의 시간 여러분들이 이제 스스로 조금 더 이대에 대한 전략을 마련하는 시간들에서는 미적과 대수에 집중해 줘. 미적과 대수 파트에 집중해 줘. 그래서 선생님이 현강에서도 굉장히 말씀 많이 드리고 있는데 이대 기출을 최신 역순으로 풀면서 그런 전략 대비를 하신다면 자연스럽게 여기에 초점이 맞춰질 거야. 자, 미적, 해석, 수열극한 미분 적분을 위시한 해석학, 그 다음에 대수 파트. 이걸 어떤 식으로 대비해야 될지 우리 현강에서 선생님이 가이드를 잡아주고 있고 그걸 여러분들이 이제 추가로 기출 학습을 통해서 이어나가야겠죠.
자, 거기에 플러스 이 보충, 추가 영상을 통해 가지고 선택 기하를 같이 공부하시는데 이 선택 기하에 대한 공부는 딱 이 영상에서 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최소한의 것들로 자, 우리가 할 기본은 하자라는 거. 자, 아까 선생님이 영상 시작하면서 했던 그 우려 섞인 예측, 예상 이런 것들은 일단은 접어 두시고요. 자, 우리 할 일을 합시다. 우리 할 일. 아까 드렸던 말씀은 이런 상황이다 라는 거는 여러분들과 동의를 하고 좀 가장 최신 이슈에 대해서 그래도 같이 얘기를 나누는 거는 항상 선생님이 해드려야 될 의무니까요. 그래, 우리들의 상황을 정확하게 전달드리는 거는 선생님이 할 일이니까. 자,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 학습을 하는 우리, 여러분들 스스로의 태도에서는 그런 거 생각하지 마. 자, 우리의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해놓고, 그리고 나서 그 이후의 일들은 모든 생각, 고민은 그게 끝나고 나서 자, 꼰대 여기까지. 그러면 자, 우리 첫 번째 영상에 이어가지고 자, 타원 얘기 마무리하도록 합니다. 타원, 쌍곡선, 포물선에 대한 얘기 그 다음으로 또 한번 이어갈 거고요. 마지막에 이제 좀 네 번째로서는 벡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가자. 뭐 이런 얘기 해드릴게. 그 다음에 선생님이 영상을 이제 2015 수시를 가지고 선생님이 정의 파트에 대해서 얘기했던 게 이 첫 번째 영상이잖아. 지금은 접선 가장 중요한 활용이죠. 활용해서 딱 하나만 한다면 이제 접선인데 접선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게 될 거야. 그거 말고 근데 이 기출도 2014잖아. 첫 번째 영상은 2015였어. 자, 세 번째 영상도 2015 모의를 할 거야. 그러면 2016, 17 여기는 안 해요, 선생님? 자, 2016, 17까지 딱 2차 곡선 기출이 출제가 됐었던 거죠. 자, 2016, 17까지 하고 2018, 19, 20 이후로 3년간은 출제가 안 됐었던 거야. 자, 그런데 2017까지 그나마 최신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최신 영상을, 최신 기출을 가지고 학습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얘는 자, 선생님이 메가 인강 전부 다 여러분들에게 오픈해 드렸죠. 자, 거기에서 확인을 좀 해주세요. 자, 여기에서 메가 인강에 있으니까 선생님이 추가로 2014, 15 문제를 가지고 이게 조금 더 기본에 충실한 문제이기도 하고 사실은. 그래서 선생님은 정말로 꼭 해야 되는 가장 기본 베이직에 대해서 강조를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셀렉을 문제를 골라봤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푸는 의미, 의도도 좀 이해했으면 좋겠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뭘 할 거다? 타원의 정의는 알았어. 정의가 뭐고 그래서 방정식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는 알았어. 그 다음 얘기를 하자. 자, 이거는 메가 인강에서 확인해줘. 그러면 선생님은 이제 이 보충, 추가 영상 제공되는 강의, 보충 강의에서 14, 15의 문제를 가지고 가장 기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16, 17이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조금 더 활용이 많이 된 문제들이야. 여러분들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정의를 알아. 방정식을 구할 수 있어. 그 다음에 할 일은 무엇이냐. 자, 2차 곡선을 소재로 해가지고 미분 적분의 실력을 물어볼 거다라는 얘기 제가 드렸었죠. 자, 그러면은 2차 곡선을 대상으로 자, 생각해봐. 2차 곡선을 소재로 한 미분의 활용이다. 적분의 활용이다. 라면 이건 무슨 말일까? 적분의 활용. 적분은 말 그대로 양적인 상황을, 양적인 방법론이지. 양적인 요소를 구하는 방법론이야.
넓이를 구한다든지 부피를 구한다든지 길이를 구한다든지, 즉 어떤 기하적 상황이 가장 기본으로 깔려 있고 전제가 깔려 있고, 그 기하적 상황에서 우리가 넓이, 길이, 부피, 각, 이런 기타 등등 퀀터티 양적인 거를 구하는 방법론이니까, 얘는 2차 곡선이 주제로 나온다면은 이건 무조건이지 넓이를 구하기로 연결이 되겠지. 그죠? 그래서 넓이를 구해 가지고, 근데 거기에다가 막 n 같은 거를 심어 놓으면은, 자연수 n을 포함한 좌표를 심어 놓게 되면은 넓이 자체가 SN으로 표현이 될 거고, 그걸 자연스럽게 수열, 극한 문제, 급수 문제로 이어지는 이런 자연스러운 패턴, 뭐 너무 티피컬한 전형적인 형태겠지. 뭐 그거는 나오면 하시면 돼요. 자, 나오면 하시면 되는데, 선생님이 조금 더 강조하고 싶은 건, 자, 미분의 활용을 좀 더 강조하고 싶네. 적분의 활용은 사실 적분이 그렇게 뭐 어렵게 나오지는 않을 거거든. 자, 결국은 선생님 수업 시간에 얘기한 치환적분의 스킬을 이용해 가지고, 자,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타원의 밑넓이도 충분히 구할 수 있어. 자, 그거는 선생님이 적분에 대해서 굉장히 수업 시간에 강조했기 때문에, 현장 강의에서 강조했기 때문에 굳이 강조 안 할게. 근데 미분에 대해서는, 자, 이렇게 얘기를 드릴게요. 자, 미분에 대해서는 어 미분의 활용에, 그러니까 지금은 2차 곡선을 주제로 해가지고 2차 곡선의 관점에서 드리고 있는 말씀이고, 미분의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겠다면, 미분은 전반부의 미분 활용은 어떤 단수 도형 하나, 도형에 대한 꼴 모양의 분석이 전반부 활용입니다. 무슨 말이지? 프라임, 투 프라임을 통해 가지고 극대, 극소, 최대, 최소, 증가, 감소, 요철, 보철, 요철, 보철이 뭐야? 요철, 오목, 볼록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파악하는 거, 그 도형의 모습을 파악하는 게 전반부 활용이라면, 후반부 활용은 이제 도형들의 위치 관계, 자, 미분의 활용입니다. 미분의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전반부 파트는 어떤 도형, 단수 도형의 모습을 파악해 나가는 얘기들이고, 후반부로 가면은 어떤 도형의 하나의 도형이 아닌 도형들의 위치 관계,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 교점이 몇 개인지, 이 위치 관계에 대한 파악을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는 그런 질문들, 그런 파트들, 카테고리가 후반부 활용이야. 이게 뭐야? 그래, 위치 관계가 변하게 되는 그 경계 라인을, 그 순간을 기준선으로 경우를 나눠서 접근을 해야지. 근데 위치 관계가 변하는, 교점의 개수들이 변하는, 교점들끼리 겹치는 순간이 와요. 위치 관계가 점점 도형들이 변하면서, 그 순간이 뭔데? 접하는 순간이야. 접하는, 두 도형이 접하는 순간을 경계로 두 개로 나눠 가지고, 케이스를 나눠 가지고 접근하는 거, 그게 우리가 도형의 위치 관계에 대한 상관관계를 파악하는 기본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크게 활용에는 두 가지 파트가 있는데, 생각을 해봅시다. 자, 선생님 이게 왜 미분의 활용이죠? 니들 접선과 그래프 기억나잖아. 접한다의 정의 자체가 미분으로 정의되잖아. 수업 시간에 요것도 얘기했어. 미분의 활용 파트로. 자, 그러면 자, 이 두 가지 중에 2차 곡선의 관점에서 얘기를 해보자고. 자, 미분의 활용의 관점에서는, 미분에서 바라보는 활용은 두 가지인데, 이렇게 꼴의 분석, 도형들의 위치관계 분석. 근데 2차 곡선의 관점에서 보면은 2차 곡선의 미분 활용? 그러면은 야, 이 꼴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물어보겠냐 설마? 미분의 활용 중에서 전반부 꼴의 분석은
그 도형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모르겠으니까 잘 모르겠는 도형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거지. 미분이라는 기법, 테크닉을 통해 가지고 잘 모르는 도형의 모습을 분석해 나가겠다. 이게 전반부 활용이라고. 근데 2차 곡선, 포물선, 타원, 쌍곡선 그거를 니들이 모습을 몰라? 야, 이씨, 완전 잘 알지. 정의도 알고, 논증기하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생기는지, 장축, 단축. 우리 다 알고 있다고. 근데 그걸 굳이 또 미분을 통해가지고 또 분석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런 건 안 물어봐요. 그러니까 2차 곡선을 소재로 해가지고 미분을 활용한다? 그럼 미분을 활용하게 되면은 이건 단수 도형의 꼴, 모양의 분석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당연한 얘기야. 이거는 당연한 얘기로서 안 나오지. 2차 곡선의 관점에서는 당연하게 납득하십니까? 이게 당연히 우리들의 화두가 아니고요.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화두가 아닌 거고. 그러면 뭐가 화두냐? 복수계의 도형들의 위치관계다. 이게 맞지. 그러면은 지금 방금 전에 선생님이 말씀드린 대로 당연하게도 어떤 상황을 여러분들에게 줄 수밖에 없어. 접한다 상황이 핵심이라고. 접한다 상황. 그러면 이것만 하면 돼, 사실. 자, 선생님이 정말로 기본 오브 기본에 집중한다 그랬고, 정말 핵심 코어한 얘기. 그래서 시간 대비 효율. 그래서 가성비를 최고로 따져서 우리 학습 진행합시다. 우리 미적 대수의 메인 학습의 포커스를 초점을 맞춘다면, 자, 이 추가 영상에서 선생님이 선택 기한은 딱 요거까지만 합시다 라고 선 그어주고 있는 거고요. 2차 곡선에 대해서 그 중에서도 활용 파트는 2차 곡선을 소재로 한 활용 파트는 어디에 주목한다? 미분 활용, 접한다. 이 넓이 구하기도 중요해. 넓이 구하는 건 근데 수업 시간에 했던 치환적분의 영역에서 충분히 다뤘어요. 수업 시간의 치환적분에 의거해서 여러분들이 바라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2차 곡선을 소재로 한 미분 활용에서는 자, 위치관계 분석에 집중합니다. 그 중에서도 그러면 접한다 컨셉을 여러분들이 가져가시면 되겠군요. 오케이? 자, 2차 곡선을 소재로 한 접한다. 접선을 우리는 이제 얘기를 해보게 될 거고, 자, 그러면 요것도 참고, 자, 요거는 수업 시간에서 적분 강의 내용에 있는 거고, 참고, 우리 현강 수업 중, 자, 이거는 미분 활용 강의에서 접한다 로직을 어떻게 가야 되는지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가야 된다라고 했니? 자, 우리는 이제 타원과 접선의 관계를 얘기할 거야. 잠깐만, 우리 수업 시간에서요. 미분 활용해서 야 접한다 무조건 데피니션이 뭐다? 그래, 그 교점에서의 함수값 그리고 미분계수 두 개가 같은 걸 이용해 가지고 식을 연립해 나간다. 이게 데피니션 정의라고 했어. 어떤 도형과 도형이 만나는 해석적인 정의를 내릴 때 교점에서의 미분계수가 같다, 함수값 같다, 식 두 개 세워가지고 연립하는 거. 이게 우리가 할 일이다 라고 얘기를 드린 거 맞아. 그게 정의야. 하지만 그때 선생님이 추가로 뭐라고 얘기했지? 하필이면 두 곡선 모두 다항식일 때 그러면은 다항식의 성질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잖아. 인수정리. 그래서 제곱식을 인수로 가진다를 활용해야 되는데 잠깐만 그 중에서도 다항식 중에서도 2차 이하가 돼버리면 지금이 2차 이하거든. 2차 곡선 and 1차 직선이니까.
그러면 둘 다 2차 이하가 되는 거고 이렇게 2차 이하의 곡선끼리 만날 때는요. 어떻게 해라?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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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다항식의 성질을 이용하는 거 그중에서도 판별식, 근해 공식, 일반해법을 아니까요. 그래서 판별식의 활용이지. 자, 이때 2차 곡선 and 이때 특히 2차 곡선 and 뭐라고? 직선이니까 우리는 판별식 근해 공식을 활용합니다. 이때 제가 좀 조언을 드릴 게 있어요. 조언을 드릴 게 있어. 뭐? 자, 이제 진짜로 선생님이 수학 선생님으로서의 멘션이 아니라 입시 브로커로서 이대 정문으로 여러분들 멱살을 잡아서 집어쳐 넣어주는 입시 브로커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선생님 1년 동안 이런 얘기 한 번도 안 했는데, 자, 이제 이 파이널 마지막 수업이니까 이제 이런 얘기까지 합시다. 뭐, 자, 외우자. 뭐, 공식을. 뭘 외우자? 자, 접점, 최소한, 그래, 기울기 할 때 공식은 모르더라도 접점할 때의 공식만 외우자. 자, 이렇게 선생님이, 자, 그냥 폭력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자, 요거는 이제 우리가 할 공부에 대해서 카테고리를 잡아준 거고, 자, 여기에서, 자, 선생님 좀, 요령, 도언. 자, 이제 시험장에 들어가야 되는 마지막 멘트들,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에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마지막 멘트들인데, 도언. 자, 접점 x1, y1을 알 때의 접방 공식만 외워둘 것. 자, 그게 뭔지 기억나? 그게 뭐였는지 기억나시나요? 자, 그게 뭐였냐면은, 2차 곡선, 타원, 포물선, 쌍곡선의 방정식에서 원 x제곱 대신에 접선을 이용해 가지고 x1x라고 대신 대입을 해주면 y제곱 대신에 y1y라고 대신 대입을 해주면 x 대신에 2분의 x1 더하기 x라고 대신 대입을 해 주시면 잘 보이는 거 맞니? 자, y 대신에 2분의 y1 더하기 y라고 대신 대입을 해주시면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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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대입을 해 주시게 되면은 타원의 방정식이, 포물선의 방정식이, 쌍곡선의 방정식이 접방으로 바뀌어 버리잖아요. 물론 원점을 중심으로 한 2차 곡선 일대긴 한데 그것만 나올 거니까 그렇게 알아두자고. 오케이?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는 거, 그것만 좀 합시다. 이거는 뭐 이유 묻지 맙시다. 그렇게 알아두고 그러면 그 상황이 나오면 적용만 해주자. 오케이? 자, 우리는 언제나 그걸 잊지 마. 엄밀성, 완벽한 논증, 그래, 지향하고자 하는 바는 맞는데 일단 그거보다 먼저 선행되어야 할 가치가 뭐냐? 끝까지 다 푸는 거야. 완벽하게 쓰려고 하다가 마지막 문제를 아예 보지도 못하고 쓸려버려. 이것도 전략적 미스, 실패라고. 자, 일단 시험장에 들어가서 시험지를 받아들고 나서 먼저
계산을 하는 거지 시험 시간 대비 배점을 보면서 이 문항에 몇 분을 투여해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먼저 전략을 짜고 들어가라고. 그걸 먼저 전략을 짜고 그래서 대충 이 문제는 15분, 이 문제는 25분, 이 문제는 10분 이렇게 배정을 해가지고 들어가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그리고 나서 답안 작성을 시작해야지. 그러면 15분 내에 이걸 쓰기 위해서 내가 좀 대충 쓸 부분은 대충 쓰고라도 지나가는 거. 그게 최고 점수를 위한 우리들의 전략. 우리 전략 짜려고 만난 거잖아. 오케이? 그래서 그냥 이 전략을 먼저 짠 이후라면은 이렇게 선생님 더 엄밀하게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공식 이런 거 이용하는 거 좀 그렇지 않아요? 자, 이런 얘기는 진짜로 아직 논술에 대해서 우리가 접해야 될 우리가 나에게 닥쳐올 상황을 제대로 인지 못한 질문이라고. 제대로 그 상황을 인지했으면 일단 최고선 우리들이 제일 먼저 베어하게 맞춰야 될 가치 기준이 어디인가 뭐 끝까지 다 푸는 거 거기에 일단 제일 최우선적인 가치를 둡시다. 그리고 그게 됐다면 끝까지 다 풀었는데도 시간이 좀 남네 싶으면 여러분들이 아까 제일 찝찝했던 부분으로 돌아가 가지고 추가로 쓸 수는 있겠지. 자, 그런 요령들을 발휘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 정도 여러분들이 그 정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우리 지금 주어진 문제로 한번 자, 그러면 우리가 칠판을 한번 지워보고 타원을 그려보고 그리고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상황은 어때? 상황은 주어진 상황 시츄에이션은요. 기울기 m자리인 직선이 주어졌다라는 그 정보 말고는 없어. 그러면 접한다. 기울기가 m인데 접한다라는 것밖에 없다고. 자, 뭐라고? 그러면 우리의 솔루션은 이렇게도 저렇게도 여러 가지 솔루션을 제시해주는 게 아니고 이거저거 해보다가 얻어 걸리는 게 아니고 필연의 100%의 확신을 가지고 뭐 당연하게도 판별식 왜 2차 and 1차니까 무조건인 거야. 그러면 우리 단 하나의 예외 선생님이 이번 주까지만 뭐 하라 그랬다. 입시 브로커로서 하는 얘기야. 수학 선생으로 하는 얘기 아니야. 입시 브로커로서 뭐 접점할 때 공식만 외우자. 라는 거 아니고요. 자, 그러면은 이거 접점할 때가 아니잖아. 접점 모르잖아. 그러면은 어쩔 수 없지. 그러면은 판별식 갑니다. 그러면 기울기가 m자리인 직선의 형태를 우리들은 어떻게 나타낼 건데 기울기가 m인 직선의 방정식은 우리는 y는 mx 절편을 모르니까 k라고 놔두자고 그 다음 타방은 우리가 그러면은 이거는 일반적인 직선이 되겠지. 단 수직한 거 빼고 기울기가 무한대인 거 빼고 단 m이 수직 임의의 직선이라고는 못하니까 이런 말을 써줄까? Y축에 평행한 직선 제외 뭐 이렇게까지 써주면 뭐 perfect 하겠죠. 그 다음 타원의 방정식은요. 타원의 방정식은 a제곱분의 x의 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y의 제곱은 1이죠. 자, 우리는 뭘 할 거다? 우리는 연립할 거다. 그래서 중근을 가진다. 우린 다항식이니까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인수정리를 활용할 거고 게다가 2차 and 1차니까 중근을 가진다가 이제 판별식 근해공식으로 이어질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은 a제곱분의 x의 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mx 플러스 k의 제곱은 1 x제곱 자 a제곱 b제곱을 양변에 곱해버릴게요.
그럼 b제곱 x제곱 더하기 a제곱 mx 플러스 k의 제곱은 a제곱 b제곱. 그 다음 정리해주게 되면 2차항의 계수는 어떻게 되니? a제곱 m제곱 플러스 b제곱의 x의 제곱 플러스 2mk a제곱 x 1차항의 계수야. 그 다음 플러스 a제곱 k제곱 마이너스 a제곱 b제곱은 0이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 여기에서 이제 뭘 쓰겠다고? 얘가 중근을 가져와야지. 이게 이제 다항식이니까 할 수 있는 얘기고 완전 제곱식을 인수로 가져야 되고요. 근데 2차 이하니까 판별식으로 갈 수도 있고. 오케이. D 활용 이렇게 얘기를 해주죠. 그랬더니 4분의 D를 가자. 4분의 D는 위로 갈까? 4분의 D는 그러면은 B-의 제곱 2m k a 제곱 B-의 제곱 마이너스 AC 마이너스 a 제곱 m 제곱 플러스 b 제곱. 그 다음 여기 뒤에 있는 마지막 상수항들 곱해줄게요. a 제곱 k 제곱 마이너스 a 제곱 b 제곱은 0이다 라고 하시면은 자 4m 제곱 k 제곱 a 4제곱은 a 제곱 m 제곱 플러스 b 제곱에다가 자 a 제곱 k 제곱 마이너스 a 제곱 b 제곱. 여러분들 보이시나요? 자 a 제곱을 그냥 날려버릴 수 있겠지. 딱 보이네. 자 뭐 또 보이는 거 있나? 뭐 그런 건 없다 야. 자 그냥 가자. 이제는 4m제곱 k제곱 a제곱. 그 다음에 요거는 a제곱 m제곱 b 플러스 b제곱에 k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이제 들어가니까 a제곱 m제곱 b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b 4제곱이에요. 자, 나는 지금, 우리 수학을 잘한다라는 거는 별거 없어. 내가 뭘 하는 도중인지, 내 목적지, 내 목표 지점, 내 goal, 내가 향하는, 내 방향성, 지향점을 잊지 말라고. 왜? 아니, 수학이잖아. 연역의 학문이고요. 우리가 써먹을 조건들, 내가 이용해도 되는 명제들과 내가 보여야 될 나의 목적 지점, 나의 goal을 명확하게 인식하는 거, 그게 모든 것의 시작이자 출발점이자 시발점이 되는 거 아니겠니? 그게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이 논리 과정을 메꿔나가는 힘, 그걸 평가하는 기본은부터 갖춰줘야지. 자, 그러면은 나는 지금 뭐 이렇게 뻘소리가 많니? 내가 지금 이 얘기하고 싶어서 한 얘기지 뭐 나는 지금 K를 구하는 도중이었어. 이 모든 계산 과정이 K를 구하는 과정이었다고. 기울기가 M으로 주어졌을 때 given constant M에 대해서 자 직방이 뭐냐고. 그러면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우리가 그 직선이 어떻게 주어지는지도 알 수 있겠네. 자 K를 구하면 끝나는 거네. M은 given constant니까 A, B는 완전히 상수야. 그러면은 자, K제곱은, 그러니까 A, B는 답에 들어가도 되는 변수들이고. 자, 4배의 M제곱, A제곱, 마이너스, 얘가 넘어갈게. 그러면은, 자, 근데 B-의 제곱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그래. 선생님, 어쩐지 귀가 간질간질. 아유, 얘들아, 욕 좀 그만해. 여기 B-의 제곱을 해야 되는데, 그죠? B-의 제곱이니까 얘가 2가 없어져야 되네. 욕 좀 그만해. 자, 저희, 할 말이 없어서 민망해서 이러고 있어요. 자, 4 없어지고. 그러면, 자, m제곱 a제곱에다가 이쪽에서 넘어갈게. 마이너스 a제곱 m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b제곱이 묶여지겠죠.
and 이쪽은 a제곱, m제곱, b제곱, 마이너스가 그대로 살아있고. 자, 아싸. 이번에도 아싸인 것 같은데? 뭔데? b제곱이 다 날아갈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들어요. 자, 뿔 해주시고, b제곱, 여기 제곱 남고. 즉, 따라서 k제곱은 a제곱, m제곱 플러스 b제곱이 되는 거고, 즉, 이게 뭐가 되는 거야? 기울기가 m인 타원의 방정식은 뭐가 된다? y는 mx, k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제곱 m제곱 플러스 b제곱이 되는 거야. 왜 두 개가 나오죠? 당연히 두 개가 아니겠니? 왜? 기울기가 정해진 given constant라면, 자, 이쪽으로 따라옵니다. 기울기가 m인 정해진 m이라면은 이쪽에서도 하나 있겠지만 평행한 기울기 중에서 이렇게 원점 대칭의 형식을 가지고, 원점 대칭의 특성을 가지고 이런 직선도 당연히 하나가 존재하지 않겠어? 여기가 기울기가 이게 평행하면, 그러면은 당연히 얘는 또 대칭 구조를 가지고 시메트리아를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니? 자, 얘는요, 그러면 루트 a제곱 m제곱 플러스 b제곱이 될 거고, 얘가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루트 a제곱 m제곱 플러스 b제곱이 되겠지. 요 점과 요 점이 이제 y절편이 되겠죠. 이게 이렇게 평행을 안 한 것처럼 보이니? 자, 이렇게. 야, 한번 봐줘. 자, 기울기가 이렇게 두 개가 될 거고요. 그러면, 자, 지금 이 문제에서는 기울기가 m인 타원의 두 접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이제 LM을 구하시면 되는데, 그거는 뭐 하면 되겠어? 얘는 방금 전에 선생님 뭐라 그랬더라? 원점 대칭 구조라 그랬지. 그러면, 자, 이 직선에서 아무 한 점이나 잡아도 돼. 그래서 여기까지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쓰면 되겠지. 그게 제일 빨라요. 자, 다시 직선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고 질문이 나온다면 그거는 반드시 그 두 직선이 평행하니까 나오는 거야. 어떤 두 직선이 평행하지도 않은데 그씨 거리를 구하라 그러면 그게 잘못된 거지. 두 직선이 크로스 되는데 거리가 어딨니? 자, 두 직선이 평행할 때만 두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하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은 평행한 두 직선 사이 거리인데, 그러면 두 직선 중에 아무 직선에서 한 점을 잡아. 그래서 다음 직선까지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쓰면 되겠죠. 근데 이 경우는 하필이면 원점 대칭이라는 걸 우리가 너무 잘 아니까 이런 사실도 알 수 있는 거야. 원점으로 대칭되고 있으니까 얘가 원점에서 수선의 발을 내리잖아? 그러면 그게 정확하게 이어져. 그게 원점으로 대칭이 된다고. 원점 대칭 구조라고. 오케이? 접점은 물론 여기겠지. 접점은 물론 여기겠지. 근데 얘가 기울기가 어떻게 주어지든 이런 상황이 만들어진다고. 그러면 자, 내가 하고 싶은 말, 선생님 하고 싶은 말, LM은 뭐야? 얘는 0,0과 자, 방금 전에 구한 어떤 직선? 요거. 방금 전에 구한 요 직선. 요 직선 중에 플러스를 가든 마이너스를 가든 니들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면은 mx 마이너스 y 플러스 루트 a제곱 m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를 하셔도 상관없다 그랬어. 0 사이 거리. 자, 0,0이라는 점과 이런 직선 사이 거리의 2배라고 하면 그게 바로 LM이 되겠죠. A, B는 컨스턴트라고. 맞니? A, B는 애시당초 문제에서 주어진 정해진 픽스드 밸류고 상수고. 그 다음에
주어진 m이 뭐냐에 따라서 그 y절편을 구해봤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1번이 해결되고 자 기울기가 알 때의 접선 공식 알지 마. 접점할 때 그거는 아까 내가 써준 거 있지 이론 강의할 때 자 그거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두시고 가시고요. 자 근데 그 나머지는 자 지금 이것처럼 자 미분의 활용에 입각해서 미분의 활용해서 선생님이 강의한 내용에 입각해가지고 철저하게 다가서는 거 그거 해줍니다. 오케이? 우리 오늘 여기까지 하고 그러면 LM을 구하는 것까지 하고 그걸 가지고 2번, 3번으로 이어지는 거는 자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뭐 어쨌든 그 다음 영상에서 얘기는 해줄게요. 오늘의 메시지를 그럼 딱 여기까지만 하자. 오늘의 메시지는 자 접점, 우리가 타원, 포물선, 쌍곡선을 가지고 그걸 소재로 해서 미적분의 활용 능력을 묻는다. 근데 적분의 활용은 수업 시간에 한 치환적분의 능력으로 그냥 넓이 구하면 뭐 더 이상 얘기할 건 없다. 자, 근데 이제 미분의 활용에서는 뭘 알아야 하느냐. 반드시 위치관계의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어떤 꼴의 분석 이런 건 안 물어본다. 아야 꼴을 모를 때나 물어버렸지. 모르는 미지의 곡선 y는 fx 모를 때 그 개형 조사하는 게 꼴의 분석이지. 2차 곡선은 꼴을 너무 잘 아는 놈이야. 그걸 굳이 뭐하러 분석하겠어. 자 그게 아니라 위차 곡선의 미분 활용은 무조건 위치관계의 파악밖에는 나올 수가 없고요. 그건 접한답니다. 자 그건 무조건 접한답니다. 그럼 접한다 로직을 어떻게 가져가냐. 그게 핵심이 될 거고 여기서부터는 미분 얘기라고. 자, 그거의 활용을 보여줬을 뿐이야. 무조건 또 여기도 적용이 되는구나. 자, 타원도 예외 없이 적용이 되는 것일 뿐이구나. 이거를 여러분들이 느끼시면 돼요. 자, 그걸 가지고 우리가 2번, 3번 이어가는 거 여러분들 꼭 한번 풀어보시고요. 자, 오늘 메시지 잘 이해했으면 그러면 그 다음 얘기들도 여러분들 꼭 해보시길. 그리고 우리 남은 추가 영상에서는 뭐까지 얘기할 거냐? 타원 말고 포물선, 쌍곡선에서도 우리가 이런 특성들을 활용해 줄 수 있다는 거 확인해 주실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벡터는 이런 식으로 최소한 이 정도만 알고 가자 뭐 이런 얘기들 제가 드릴게요.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